빙판 위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거짓도 위선도 숨길 수 없죠. 단 한 번의 점프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22살 빈민가 출신 피겨스케이팅 선수 강서연.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빙판 밖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금메달보다 빛나는 재벌가의 청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10년 후 시한부 6개월 선고와 함께 시작된 그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빙판 위에서 여왕이었던 한 여성이 인생이라는 더 가혹한 경기장에서 마지막 연기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1988년 겨울 서울 달동네 판잣집.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도 난방은 사치였습니다. 6살 강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얼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케이트장의 아름다운 빙판이 아니라 깨진 수도관에서 얼어붙은 물이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어린 서연이 얼어붙은 물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서연아, 그거 만지지 마. 손대어. 어머니는 폐병으로 기침을 하며 누워있다. 아버지는 없다. 엄마는 왜 자꾸 아파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약 사드릴게요. 우리 서연이 착하기도 하지. 다음 날 서연은 동네 공터에 얼어붙은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조그만 빙판. 다른 아이들은 그곳에서 미끄러지며 놀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돈다. 자연스럽고 우아한 움직임. 야, 강서연 저거 봐. 완전 잘한다. 근데 신발도 없이 맨발로 저러면 안 아파? 서연의 발은 빨갛게 얼어있지만 그녀는 웃고 있다. 어린 서연 혼잣말. 날아가는 것 같아. 운명은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서연이 7살 되던 해 은퇴한 올림픽 코치 박철수는 우연히 그 공터를 지나가다가 얼음 위에서 춤추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 어디 사는 아인가? 아, 저 아이요? 판잣집 사는 강서연이라고. 불쌍한 앤데 어머니가 폐병이 심해서 재능이 저렇게 썩고 있다니. 박철수는 서연의 집을 찾아간다. 제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무료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집안이. 저는 30년간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 같은 재능은 처음 봅니다. 저 아이는 타고났어요. 빙판 위의 전사로.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요. 스케이트 신발 하나 사줄 돈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신발, 의상, 훈련비 모두.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아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연을 본다. 엄마, 저 진짜 얼음 위에서 춤출 수 있어요. 저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코치님. 그렇게 서연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6시간의 빙판 훈련. 밤에는 체력 훈련과 스트레칭. 가난한 집 아이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 실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점프가 낮아. 더. 밤늦게까지 스트레칭하는 서연.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유소년 국가대표 후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빙판 밖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폐렴이 심화되어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최소 800만 원은 필요합니다. 800만 원. 선생님, 저희는 그런 돈이. 서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제가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코치님,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더 이상은. 서연아, 너는 3년 후 올림픽에 나가야 해. 어머니가 내가 금메달 따는 걸 보셔야 한다고.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엄마 수술도 받게 하고 우리 따뜻한 집에서 살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서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연습을 시작한다.
트리플 악셀 점프 연습 성공. 그날 밤 강서연은 대한민국 여자 선수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순간 빙판 위에 여왕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가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 21살 강서연은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의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본, 인맥, 배경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화려한 실내 스케이트장, 선발전 심사위원석, 강서연. 기술은 뛰어나지만 예술성이 부족해. 의상도 너무 초라하고 올림픽 대표로는 글쎄. 그래도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선수는 서연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폰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올림픽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차라리 재벌가 딸인 윤지혜 선수를 보내는 게. 강서연은 제가 책임집니다. 비용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저 아이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서연의 마지막 연기. 이것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서연이 빙판 중앙에 선다. 심호흡. 엄마. 지금 병원에서 보고 계시죠? 이건 엄마를 위한 연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한 연기예요. 서연의 완벽한 연기가 펼쳐진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악셀, 스핀 콤비네이션, 더블 악셀. 심사위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친다. 이건 완벽해. 올림픽 금메달감이에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대표 강서연 선수. 서연은 울먹이며 관중석에 있는 코치를 본다. 코치님, 해냈어요. 진짜 해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연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다. 서연아, TV로 다 봤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제가 금메달 따면 엄마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따뜻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금메달보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엄마, 저 꼭 금메달 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치료할 거예요. 약속해요. 우리 딸. 고맙다. 1998년 2월 18일. 올림픽 출국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어머니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올림픽이 언제죠? 2주 후? 어머니께서 당신이 경기하는 걸 보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병실로 들어간다. 눈물을 참으며 엄마, 저 다녀올게요. 금메달 꼭 따올게요. 그러니까 엄마, 꼭 기다려줘요. 약속이에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이미 금메달보다 빛나는 걸 알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엄마는 제가 시상대에 서는 거 보셔야 해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 보셔야 한다고요. 알았어. 엄마가 기다릴게. 1998년 2월 20일 나가노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프리 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를 기록한 강서연. 이제 마지막 연기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코치님, 아까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서연아, 지금은 집중해. 내 어머니는 지금 TV로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내가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여드려. 눈물을 닦으며. 네. 빙판 중앙 서연이 시작 자세를 취한다. 드디어 강서연 선수의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빙판 위에서 강서연은 날아올랐습니다. 펼쳐지는 완벽한 연기. 트리플 악셀,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콤비네이션, 더블 악셀 스파이럴 시퀀스.
마지막 스핀, 숨막히는 마무리. 서연의 얼굴, 눈물과 땀이 섞여 있다. 서연이 마지막 포즈로 정지.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환호성. 아나운서. 해냈습니다. 강서연. 완벽합니다. 이건 금메달입니다. 서연은 빙판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은다. 울먹이며 혼잣말. 엄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1위 자리에 서연이 선다. 금메달. 대한민국. 강서연. 태극기가 올라간다.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손을 얹는다. 그 순간 빈민가 소녀는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시각 새벽 3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린다.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전화 너머 침통한 목소리. 서연아. 코치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어머니께서.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아니요. 금메달 소식을 TV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시고 그렇게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엄마. 서연은 금메달을 목에 건 채로 무릎을 꿇고 흐느낀다. 금메달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승리의 순간,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순간, 강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자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빙판 위에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 CF 광고와 행사 출연.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스포츠 협찬 행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서연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눈빛.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이때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재벌 2세 민준혁 28세. 안녕하세요, 강서연 선수님. 저는 대한그룹 민준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나가노에서의 연기 직접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직접 보셨다고요? 저도 스케이팅을 좋아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정이 많아서. 그럼 제가 선수님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꼭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혁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만난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서연을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대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행사에 광고 촬영에. 익숙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오직 금메달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준혁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이는 곳. 민준혁 무릎을 꿇으며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 놀라서 준혁 씨, 에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함도 외로움도 모든 걸 사랑해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빈민가 출신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네, 결혼할게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연이 미처 몰랐던 것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준혁이가 데려온 며느리감이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서연입니다. 한혜진 찬찬히 훑어보며 금메달리스트시죠? TV에서 봤어요. 근데 학력은? 고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서. 고졸. 그래요. 집안은?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재산은? 어머니, 이게 무슨. 준혁아, 내가 빠져라. 이건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다. 민준혁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간다. 강서연 씨, 솔직히 말하죠.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금메달 하나 땄다고 해서 재벌가 며느리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순진하군요. 이 집안에서 사랑은 사치예요. 중요한 건 가문의 격과 자격이죠. 한 가지만 물어보죠. 당신 아이 낳을 수 있어요? 피겨 선수들 생리불순 많다던데.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요. 만약 아이를 못 낳으면 그땐 이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민준혁의 강한 의지 덕분이었죠.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도 서연은 신부가 아니라 구경거리였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금메달리스트구나. 근데 민준혁이 왜 하필 저런 애를. 재벌 도련님이 순진한 거지. 속았지 뭐.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주변의 수군거림을 다 듣는다. 민준혁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신경 쓰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돼. 신혼집은 민준혁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로 본가 별채에서 살게 되었죠. 감시와 통제.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오며 내일 아침 7시에 본체로 와서 시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 알았죠? 네, 어머님. 참, 그리고 당신 운동은 이제 그만둬요. 며느리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 네. 하지만 저는 아직 현역이. 금메달도 땄는데 뭘 더 해요? 이제는 며느리 역할이나 제대로 하세요. 한혜진은 그렇게 나가버린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괜찮아요. 제가 적응할게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하다. 결혼 3개월 만에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서연이 서재에서 우연히 문서를 발견한다. 문서를 읽으며 이게 뭐지? 문서 내용. 혼전계약서. 결혼 5년 내 아이를 낳지 못할 시 이혼. 이혼 시 위자료 없음. 서연의 모든 금메달 관련 수익은 민가에 귀속. 서연 손이 떨리며 이런 계약서를 언제. 한혜진 뒤에서. 그거 찾았군요. 서연 돌아보며 어머님. 이게 대체. 결혼 전에 준혁이한테 서명받았어요. 당신도 서명했고요.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냥 결혼 서류인 줄. 순진하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오직 손주 때문이에요. 금메달리스트 유전자.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5년 안에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신은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준혁 씨는 알고 있나요? 준혁이? 그 애는 몰라요.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 준혁이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당신 재벌가가 뭔지 알고 왔어요? 여기는 사랑 타령하는 드라마 속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계급이 존재하는 냉혹한 현실. 당신은 그저 시바지일 뿐이에요. 빨리 아이나 낳으세요. 한혜진은 그렇게 떠난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다. 흐느끼며 엄마,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금메달의 영광은 빛발했고 재벌가의 화려함은 덫이었습니다. 강서연은 빙판 위의 여왕에서 재벌가의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결혼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31세.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민준혁과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임 진단입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니요? 오랜 운동 경력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권장합니다. 시험관. 성공률은요? 당신 나이로는 약 30% 정도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 난임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한해진 찻잔을 내려놓으며 6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매일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주녀가 이혼을 고려해봐야겠다. 민준영 놀라며 아버지, 무슨 말씀을. 우리 민가의 대를 이을 후손이 필요하다. 6년이나 기다렸으면 충분해. 시험관 시술 해볼게요. 제발 기회를. 시험관? 그런 것까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필요해. 민지야 시누이 비아냥. 언니 처음부터 능력이 안 됐으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금메달 하나로 평생 먹고 살 생각이었어요? 서연 참지 못하고. 지아씨,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오빠 이것 봐. 언니가 나한테 대들어. 다들 그만. 서연아, 우리 방으로 가자. 준혁씨, 당신은 날 믿어주는 거죠? 서연아,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오면 이런 일까지. 정말 시험관이라도 해서 아이 좀 낳아줘. 해서? 낳아줘? 나도 원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난임이라는 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그럼 내 마음은? 나는 그냥 애 낳는 기계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시어머니랑 똑같네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사랑? 지금 그게 중요해? 현실을 봐, 서연아. 우리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죠. 나는 당신 집안의 씨바지니까요. 서연은 방을 나가버린다. 서연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스케이트장을 찾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자신다울 수 있었던 곳. 빙판 위. 서연이 스케이트를 신는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을까? 서연이 빙판 위에 선다. 음악 없이 조용히 미끄러진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점프를 시도하지만 넘어진다. 다시 일어나 시도하지만 또 넘어진다. 울먹이며 나는 대체 뭐지? 금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내로서도 실격이고 나는 대체 누구야? 서연은 빙판 한가운데서 무너져 온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피를 토한다. 뭐지?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질 뻔한다. 서연 씨, 뭐 해요? 아침 인사드려야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강서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사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네? 췌장암이 사기라고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6개월? 빨리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남편한테도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안 받을 겁니다. 강서연 씨, 지금 무슨 말씀을? 6개월이면 충분해요. 제가 할 일을 하기엔. 병원을 나온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한부 6개월. 그녀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까? 아니면 카페에 앉아있는 서연. 창밖을 바라본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자. 6년 동안 참았던 것들, 삼켰던 말들, 억눌렀던 감정들. 이제는 다 토해내자.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서연의 눈빛이 변한다. 그날 저녁. 민가의 저녁 식사 자리. 서연은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제대로 하세요. 서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님. 왜요? 저 이제 요리 안 할 겁니다. 식탁이 조용해진다. 뭐라고요? 그리고 청소도 안 하고요. 시어머님 시중도 안 들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이 집의 종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시바디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서연은 시한부 사실을 말하려다가 참는다.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그럼 며느리 역할 할 필요 없죠. 서연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당신 부모님 말만 듣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요. 서연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난다. 당장 돌아와. 싫은데요? 서연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식구들은 충격에 빠진다. 민지야. 오빠. 언니 완전 이상해졌어. 뭔가 잘못됐어.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시한부 선고. 그것은 서연에게 저주이자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자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시한부 선고 후 2주. 강서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년 동안 억눌렀던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거 봐. 며느리가 밤 10시까지 안 들어와. 주녀가 당장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해. 어머니.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버릇이 없어진 거지. 당장 이혼해. 서연아. 정말 내가 맞니? 코치님. 오랜만이에요. 6년 만이구나.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코치님. 저 다시 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뭐? 지금 무슨? 아니, 정확히는. 제가 진짜 원했던 걸 하고 싶어요. 경쟁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스케이팅이요.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니? 코치님. 저 곧 죽어요. 뭐라고? 췌장암 사기 6개월 남았대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서연아. 울지 마세요, 코치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야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뭘 하고 싶은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료로 스케이트 가르치고 싶어요. 예전에 저처럼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한테요. 코치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철수 눈물을 닦으며. 당연하지. 서연은 자신의 금메달 스토리를 팔아 작은 스케이트 교실을 열었습니다. 서연 드림 스케이팅 클래스.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이었죠. 작은 스케이트장. 가난한 아이들 10명. 안녕, 얘들아. 나는 강서연이에요. 너희들한테 스케이팅을 가르쳐줄 선생님이야. 선생님. TV에서 봤어요. 금메달 받았잖아요. 응, 맞아. 그런데 있잖아, 선생님도 너희들처럼 가난했어. 신발도 없이 얼음 위에서 놀았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와.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탄다. 민가거실. TV 뉴스. 뉴스 앵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서연 씨가 빈민 아동을 위한 무료 스케이트 교실을 열어 화제입니다. 저 여자가 진짜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주녀가 당장 데려와. 이혼 서류 준비해. 민준혁 괴로워하며. 아버지. 그래도는 무슨. 저렇게 집안 망신시키는 여자를 며느리로 둘 수는 없어. 서연의 작은 원룸. 민준혁 문을 두드리며. 서연아. 문 열어. 서연 문을 열며. 왜 왔어요? 왜 왔냐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도 안 들어오고 이상한 사업하고. 이상한 사업이요? 제 꿈을 이루는 건데요. 꿈? 지금이 꿈 이룰 때야? 당신 며느리잖아. 책임이 있다고. 책임? 6년 동안 책임 다했어요. 종처럼 일하고 아이 낳으려고 온갖 치료받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나를 지켜준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대들어줬어요? 당신은 비겁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당신은 그냥 부모님 말만 듣고 편하게 살았잖아요. 저는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요. 서연아, 이혼해요. 뭐? 이혼합시다. 어차피 어머님도 원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늦었어요. 6년 전에 날 지켜줬어야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서연은 이혼 동의서를 내민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당신 미안함으로 제 6년이 돌아와요. 그냥 가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준혁은 결국 서류에 서명하고 떠난다. 이혼 후 3개월 서연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시한부 6개월.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중간에 기침을 하고 피를 손수건에 숨긴다. 서연아, 병원은 안 가봐? 괜찮아요, 코치님.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병원 가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하지만 코치님, 저 한 가지 부탁 있어요. 뭔데?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제 금메달은 코치님한테 줄게요. 그걸 팔아서 교실 운영비로 쓰세요. 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서워하지 않아요, 코치님. 저는 이미 제 몫을 다했어요. 금메달도 땄고 꿈도 이뤘고 이제는 편하게 쉬고 싶어요. 2007년 12월. 서연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그녀는 마지막으로 빙판 위에 섰습니다. 마지막 연기. 서연이 빙판 위에 선다. 약한 몸이지만 영혼은 여전히 빛난다. 트리플 악셀 시도 실패, 넘어진다. 하나 더. 한 번만 더. 다시 일어나서 시도. 이번엔 성공한다. 완벽한 착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다. 해냈어. 엄마. 마지막으로 해냈어. 서연은 빙판 중앙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천천히 쓰러진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 스케이트장에 들어오며 서연아, 여기 있니? 빙판 위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다. 서연아. 박철수가 달려간다. 코치님. 저 마지막 연기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서연이 정말 잘했어. 코치님. 저 이제 엄마한테 가요. 금메달 보여주러. 서연아. 미소를 띤 채로. 2007년 12월 15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서연. 향년 3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금메달보다 빛나는 유산이었습니다. 서연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케이트 신발을 들고 와서 헌화한다. 선생님, 저 트리플 악셀 성공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 스케이트 못 탔어요. 감사해요. 민준혁 서연의 영정 앞에서 미안해. 서연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못 줘서 이제야 알았어.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저 아이가 변호사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과 금메달은 서연드림 스케이팅 재단에 기부됩니다. 빈민 아동들의 스케이팅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모두 숙연해진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민준혁에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준혁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편지 내용. 준혁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없겠죠. 미안해요.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시한부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하지만 말했다면 당신은 또 불쌍해하고 저를 환자 취급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마지막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랐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다른 세상 사람이었던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평범한 연인이었으면 좋겠네요. 민준혁은 편지를 읽고 무너져 온다.
1년 후 서현 드림 스케이팅 재단은 전국 10개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었죠. 강서연 기념관. 박철수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 얘들아. 오늘은 트리플 악셀 연습이야. 강서연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기술이지. 한 아이가 완벽하게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다. 잘했어. 서연이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화면 빙판 위 환한 빛. 어린 서연과 어머니가 손을 잡고 빙판 위를 걷고 있다. 서연아, 행복했니? 네, 엄마. 마지막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됐다. 우리 이제 쉬자. 네, 엄마. 두 사람은 빛 속으로 사라진다. 빙판 위에서 시작된 꿈. 금메달의 영광과 재벌가의 덫. 그리고 시한부라는 마지막.